1958년 빌보드가 핫백이라는 차트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해입니다. 사람을 순위로 줄 세우는 그 잔인한 차트가 태어난 바로 그 해에 훗날 그 차트를 지배하게 될 천재들이 함께 태어났습니다. 마이클 잭슨, 프린스, 마돈나.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가장 먼저 정상에 올랐고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지금은 가장 적게 기억되는 남자. 그의 이름은 앤디 깁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빛났던 그는 대체 왜 누구보다 빨리 꺼져버린 걸까요? 앤디 깁은 비지스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비지스를 사형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비지스는 베리, 로빈, 모리스 이렇게 3형제로 이루어진 그룹이었습니다. 막내 앤디는 형들의 그룹 바깥에 서 있던 4번째 형제였습니다. 형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시절, 앤디는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너무 늦게 태어난 막내. 그것이 앤디에게 주어진 첫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늦게 온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조차 이루지 못한 기록을 세웁니다. 오늘은 1958년에 태어난 천재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타올라 가장 빨리 사그라진 한 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한국의 어떤 목소리를 다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앤디가 미국 무대에 처음 선 것은 19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빌보드 핫백에서 자신의 처음 3곡을 연달아 1위에 올립니다. 데뷔 싱글부터 3곡 연속으로 정상을 차지한 솔로 가수는 그가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형 베리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성공을 막내는 단 1년 만에 손에 쥔 셈입니다. 1978년에는 그의 노래 섀도우 댄싱이 형들의 불멸의 명곡 스테잉 얼라이브를 차트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동생이 형을 밀어내고 왕좌에 앉은 것이죠. 세상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앤디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왕관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곡의 1위 가운데 대부분은 형 베리가 직접 써주고 만들어준 노래였습니다. 훗날 앤디는 담담히 고백합니다. 형들이 먼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너무 일찍, 너무 쉽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종종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법입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며 디스코의 시대가 저물자 앤디의 인기도 거짓말처럼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코카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창 때는 하루에 $1,000에 가까운 약물을 사들였다고 전해집니다. 댈러스의 스타 빅토리아 프린시펄과의 뜨거웠던 사랑도 1년을 조금 넘기고 끝이 났습니다. 음악도, 사랑도, 돈도 그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했고 형들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일주일에 $200의 용돈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온 세상을 가졌던 남자가 30살을 앞두고는 형들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끝까지 막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시작됩니다. 베리는 앤디가 12살이 되던 생일에 첫 기타를 손에 쥐어준 형이었습니다. 어린 앤디는 그 기타를 끌어안고 형 베리처럼 되기를 꿈꾸며 자랐습니다. 훗날 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와 나는 로빈과 모리스가 쌍둥이인 것만큼이나 쌍둥이 같았다고. 같은 목소리, 같은 취향, 심지어 몸에 난 점의 위치까지 똑같았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비지스는 막내를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1989년에 나올 새 앨범에서 앤디를 4번째 비지스로 합류시키겠다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평생 형들의 그룹 안에 들어가기만을 꿈꿔온 막내에게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끝내 잔인했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도록 망가져 있던 앤디의 심장이 결국 멈춰 섭니다. 1988년 3월 10일, 그의 30번째 생일에서 단 5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내 형제가 한 무대에 나란히 서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리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남았습니다. 앤디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에서 베리는 동생을 모질게 다그쳤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 지독한 약을 끊으라고 말입니다. 형으로서 차마 모진 말을 해서라도 동생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진 한마디가 두 형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리는 훗날 고백합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고. 동생을 화려한 쇼 비즈니스의 세계로 이끈 것이 지금도 후회된다고. 앤디는 정말로 다정한 아이였는데 우리가 그를 너무 일찍 떠나보냈다고 말입니다. 남겨진 형제들은 6개월 동안 모든 활동을 멈추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떠나간 막내에게 바치는 노래 한 곡을 완성합니다. Wish You Were Here. 내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희곡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야말로 훨씬 더 끔찍한 진짜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앤디 깁은 원하던 것을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얻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일드가 말한 바로 그 비극을 온몸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1958년에 태어난 다른 천재들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동갑내기 프린스는 2016년 펜타닐이라는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5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1958년생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약물로 인해 50살의 나이에 무너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던 사람들이 정작 무대 아래 어둠 속에서는 가장 외롭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8년에 태어난 별들은 그렇게 자기가 이룬 성공의 청구서를 결국 자기 몸으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1958년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맑고도 애절한 목소리로 사랑했어요를, 그리고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던 사람. 바로 가수 김현식입니다. 1958년 2월에 태어난 그는 앤디 깁이 떠나고 2년 뒤인 1990년 11월 간경화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만 32살이었습니다. 의사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더 마시면 죽는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마지막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내 사랑 내 곁에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우리 곁에 도착해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바다 건너의 앤디 깁과 우리 곁의 김현식은 살아생전 서로 만난 적도 서로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나 거의 같은 나이에 자기 안의 불꽃을 남김없이 다 태우고 너무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너무 큰 재능은 너무 빨리 타오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58년에 태어난 그 별들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듯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정말로 다 가져도 괜찮겠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닿으셨다면 가장 먼저 떠난 막내 앤디 깁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곁의 김현식을 위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